어, 일단은 요 수업은 오늘하고 내일 해서 이제 주요 개념만 정리하는 수업이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리하는 거다. 근데 이제 뭐 문제만 풀긴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때 이제 전범위를 일단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그리고 숙제로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확인하는 내용인 OX랑 다지선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 수능형 문제들, 그렇게 숙제가 두 개가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풀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배운 거에 대한 문제풀이는 월화에 있어. 특강이 이게 분리돼 있거든. 그러니까 개념, 오늘하고 내일은 개념이고 월화는 문제풀이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수업이 지금 문제풀이 하는 줄 알고 왔다면 잘못 왔다. 이 개념이다. 이거 개념 설명한다. 다만 이제 공지한 내용만 개념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고지자기, 그리고 지질 단면도, 그리고 지구 기후 변화에서 외적 요인, 그러니까 세차 운동, 자전축 경사학 변화, 이심률 변화,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내일은 별의 물리량, 별의 물리량과 별의 진화, 어차피 엮여 있으니까 별의 물리량과 별의 진화, 그리고 외계행성 탐사, 그리고 허블의 법칙, 우주 팽창,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내일 있을 거야. 아무튼 처음에 볼게. 처음에 이제 고지자기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까지 같이 볼게. 특별히 뭐 볼 건 없다.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고. 지금 아마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람들은 적으면 되고, 아니면 일단은 내용 보는 거 이제 집중해서 보면 되겠다. 자, 일단 지구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보통 1단원 직권의 변동은 거의 다 암기 문제인데 그냥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못 맞춰. 그냥 그런 내용의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암기가 없는 게 고지작이지. 유일하게 이제 고지작이만 암기를 안 하는데, 다만 이제 고지작이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의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칭 정리는 좀 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명칭들 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지구 자기장인데 말 그대로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얘는 지구가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외핵의 대류 때문이지. 외핵의 대류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긴 거고, 외핵의 대류 때문에 외핵이 액체 상태이다 보니까 돌 수 있었다. 근데 외핵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원소가 철이다 보니까 자기적 성질을 띨 수 있었다 이거지. 다만 얘가 도는 게 일정하게 도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외핵의 대류가 일정하지 않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일정한 건 아니다. 즉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라고. 변화가 일어난다.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이거라고. 그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의 자기장이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흔적이 남아 있는 돌들을 주워 가지고 그 돌들이 배치하고 있는 방향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겠구나. 그렇게 추정하는 게 이제 고지자기에 대한 얘기야. 기본적으로 고지자기.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잔류작이란 말이 나와. 잔류작이. 잔류작이라고 하는 건 돌 속에 남아있는 자기 성분, 그걸 잔류작이라고 하잖아. 돌 속에 남아있는 자기 성분.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퇴적물들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 뭐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었는데, 이 퇴적물 속에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는 원소가 있었던 거야. 대표적으로 철이 있었다고. 근데 뭐 이런저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뭐 같은 방향을 가리키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어떤 순간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굳어 돌이 된다고. 이렇게 굳어서 돌이 돼 버렸다고. 그럼 돌이 되는 순간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었어.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되면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그대로 배열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대로 배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자기 성분, 이걸 잔류자기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질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 이거지. 다시 이렇게 마그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돌이 된단 말이지. 얘가 빡 굳어서 돌이 된다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었대. 왜냐면 자기장 방향이 일정하진 않다 그랬으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었대. 그러면 만들어질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더라 이거라고. 이런 걸 잔류자기라고 한다. 다만 여기에 새겨진 이 잔류자기는, 얘는 항상 이걸 이제 잔류자기라고 부르는데, 이 잔류자기는 변화가 없다는 거지. 얘는 변화하지 않는다. 고정돼 있다 이거라고. 한번 새기면 이대로 새기고 있다. 두 번째.
지구의 북쪽이 여기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자북이 이 방향에 있었다고 가정할게. 이 방향에 자북이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이 방향이 됐다는 거지. 이 그림상에는 자기장 방향이 여기였을 때가 있고 여기였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 완전 반대 방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있냐는 거야. 이런 경우는 없다. 자기장 방향이 현재의 수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들이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 무조건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거나 혹은 현재 방향 근처에 있거나 혹은 반대 방향 근처에 있거나 이게 수직이 되는 경우는 없어. 이걸 왜요? 그러면 안 돼. 왜 발견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직은 없단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화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돌을 주서 지괴 땅덩어리에 있는 나이대별 돌을 주서 1억 살짜리 돌과 5천만 년짜리 돌과 현재 돌을 다 주웠어. 그랬더니 1억 살 먹은 돌은 여기에 남아있는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었대. 1억 살짜리 돌에는 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대. 그런데 5천만 년짜리 돌, 동일한 지계에 있는 5천만 년짜리 돌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대.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대. 그리고 현재 돌은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거야.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이니까 이 방향일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억 년 전에는 자기장 방향이 현재랑 수직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림만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런 경우는 없어.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거나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나 이건 있을 수 있으나 직각은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에도 원래는 여기를 가리켰을 거야.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땅이 돈 거지. 여기를 가리키고 있던 애가 1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만큼 돌아간 거야. 5천만 년은 얘보다 좀 덜 들어가니까 여기를 돌아갔다. 그래서 얘 방향을 이어보면 과거가 1번 이거잖아. 그리고 5천만 년이 이거고 최근이 이거야. 그럼 얘를 보면 마치 자기장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땅이 반시계로 돌았구나 이거지. 회전 방향.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실제 지계의 회전 방향이 된다 이거라고. 이게 이제 니네 일상생활로 치면 차를 타고 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창문을 열었다고. 창문을 열어서 옆을 봤더니 가로수가 있어. 근데 원래는 내가 가거든 앞으로. 내가 가는데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내가 간다고 생각 안 하고 가로수가 뒤로 간다고 생각해. 근데 원래 가로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그럼 가로수가 뭐냐? 자기장 방향 내지는 나중에 이제 고지자기 극이라 불리는 거야. 고지자기 극. 그러면 차가 대륙이 되는 거야. 원래 내가 갔지만 얘가 뒤로 간 것처럼 봤다고. 그럼 얘가 뒤로 간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앞으로 갔다 이거지. 서로 반대 상황이 된다 이거라고. 서로 반대 상황.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랬을 때 만약에 현재 자기장 방향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현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치자. 현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현재가. 그러면 첫 번째 이 그림은 현재 자기장 방향과 여기 남아있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 이걸 정자극기라고 한다는 거지. 정자극기. 얘는 지금 현재 자기장 방향과 남아있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야. 이건 역자극기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로. 역자극기. 자 다시. 정자극기 때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리상 북극이고 여기가 지리상 남극이라고 하면 현재는 지구가 어떤 성질을 띠냐면 북반구 쪽은 S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자석으로 치면 남반구 쪽은 N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거야. N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근데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서 인간들이 그거를 시각화시키려고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그려낸 그림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근데 자기력선의 방향은 항상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린다. 나침반 N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놓으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은 N극이랑 붙으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이 방향을 가리킬 거야.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여기다가 내가 나침반 갖다 놓으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여기를 가리키려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다가 나침반 놓으면 N극은 여기 가리킬 거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튀어나오고 S극에선 들어간다. 그 여기선 지나갈 거고 이렇게 여기선 뻗쳐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선 들어올 거다 이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된다.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보면 정자극기 때는 북반구에서는 S극이니까 자기력선이 들어갈 거라고. 남반구에서는 N극이니까 자기력선이 나갈 거야. 남반구에서는 나가고 북반구는 들어와. 그리고 여기서는 지나간다 이거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정자극기 때는. 그러면 어떤 동네를 갔는데 지평선이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이 동네에서 자기력선이 갖다 꽂혔대. 자기력선이 갖다 꽂혔대. 이 북반구야 남반구야? 북반구. 그렇게 풀다가 틀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풀다. 왜 꽂히면 북반구 이러면 안 돼. 왜?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 이게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확인부터 해야 돼. 이게 역자극기일 수도 있거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정자극기, 역자극기는 뭘로 판단하냐면 방위를 찾아야 돼. 분명히 문제에서 방위가 써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가르쳐줬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었대. 그럼 이제 정자극기가 맞지. 왜? 정자극기 때는 자기력선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가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잘 생각해야 돼. 올해는 문제 어렵게 안 나올 거야. 문제가 어렵게는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순간 잘못 생각하면 훅 가는 문제를 낼 거야. 그러니까 장난칠 거라고. 그럼 장난을 친다는 얘기는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 그냥 그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아 이렇게 했지 하고 가면 틀리는 형태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 확인 작업. 치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문제가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변별을 주려면 치사해져야 돼 문제가. 문제 치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체크 잘해. 어차피 지우각 시간 부족한 과목 아니잖아. 시간 남아 돌잖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하나씩 체크를 잘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보면 아 정자극기구나. 자 남쪽에서 북쪽 향하니까. 그러면 아 북반구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럼 다시 지평선이 있는데 자기력선이 뛰쳐나왔다고. 근데 이번에는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었대. 그럼 역시 남에서 북을 향해 가니까 아 정자극기. 정자극기. 그랬을 때 지평면을 평행 이동시켜서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까지 각을 잰다. 이걸 복각이라고 하지. 복각이 아래로 재면 플러스고 다시 얘가 지평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얘는 자기력선까지 각을 재면 이렇게 재잖아. 이게 복각이라고 한다고. 근데 아래로 잰 걸 플러스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거니까 위로 재면 마이너스라고 한다.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 정자극기 때는 복각이 플러스가 나오면 북반구에 위치했구나. 뭐 현재 말고 만들어질 당시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남반구에 위치했구나. 이 얘기잖아. 남반구에 위치했구나. 다시 역자극기를 보자. 그러면 역자극기 현재랑 자기장 방향 반대일 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리상 북극과 남극은 변화가 없는데 자기력이 다르단 말이지. 위쪽이 여기가 N극의 성질을 띠고 여기가 S극의 성질을 띈다고. 자, 나침반 그려보면 여기는 나침반 바늘이 북쪽이 요 위를 가리키고 아래쪽이 남쪽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현재는 정자극기 때는. 그런데 역자극기 때는 이때는 여기다가 내가 나침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아래를 가리키고 여기는 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정자극기 때는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지만 역자극기 때는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남쪽을 가리키게 된다. 남쪽. 그럼 자기력선의 방향도 보면 북반구에서 이제 튀어나온다고. 남반구에서는 들어간다. 나오고 들어가고 지나간다 이거야. 그래서 갖다 꽂힌다고 해서 무조건 북반구가 아니다 이거야. 자 다시 갖다 꽂혔다고. 근데 보니까 오른쪽이 북쪽이래. 왼쪽이 남쪽이래. 자기력선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잖아. 뭐? 아 역자극기. 역자극기인데 지평면 평행 이동시키니까 요각이 나오잖아. 플러스네.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가 나와. 언제? 남반구가 역자극기 때는. 역자극기 때는 플러스가 나오면 남반구가 된대. 남반구가. 그러면 튀어나왔다고. 근데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었다고. 그럼 지평선 이동시키니까 위로 쟀잖아. 이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라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얘보다 아, 북반구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자기력선 모양 보고 나서 북반구, 남반구를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쉽게 낼 때는 써줄 거고 다 정자극기였다. 혹은 뭐 역자극기 있다 없다. 혹은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고지자기 줄무늬 줘놓고 나이 대비해서 찾게 만들거나. 어쨌든 그걸 찾게 만들 거야. 그 상태에서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유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용어 정리할게. 자, 진북이란 말이 있고 자북이란 말이 있어. 진북이 있고 자북이 있어. 진북이 있고 자북. 진북은 지리상 북극이 진북이지. 지리상 북극이 진북이고 자북은 자기력상 북극이 된다. 자기력상 북극. 진북은 지리상 북극, 자북은 자기력상 북극이라고. 지리상 북극은 어디를 지리상 북극이라고 하냐면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리상 북극이야.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 바꿔 얘기하면 북극성이 위치한 지점이 지리상 북극이야. 그럼 얘는 변화를 하지 않지. 물론 뒤에서 지구 기후변화에 세차 운동하면 자연축이 이렇게 돌잖아. 그럼 자연축 방향이 바뀌지. 그럼 지리상 북극이 바뀌거든 실제로는. 근데 이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는다고 푸는 거야. 얘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력상 북극은 얘는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북극이라고.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북극이니까 얘는 변화하게 된다 이거지. 얘는 변화하게 된다. 그럼 문제상에서는 지리상 북극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더 즐겨 쓰냐면 고지자기. 이제 북이란 말은 빠지고 고지자기 극이란 말을 더 많이 쓴다. 고지자기 극.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면 진북일 수도 있고 진남일 수도 있어. 이건 문제 상황에 따라서 북쪽일 수도 있고 남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진북 혹은 진남을 의미한다고. 그런데 자북은 고자를 빼. 지자기 극이라는 말을 쓴다고. 지자기 극 이렇게 얘기하면 자북 내지는 자남을 얘기한다고. 자북 내지는 자남.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은 고지자기 방향이야.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고지자기 방향이란 말을 더 많이 써. 고지자기 방향이라는 건 자북이란 뜻이야. 혹은 고지자기 방향이랑 같은 말은 잔류자기 방향이야. 잔류자기 방향은 자북이야. 그런데 자북이랑 진북은 일치한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 풀 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왜 구분을 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 자, 어느 지역의 해령을 봤거든.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을 봤는데 해령이면 땅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여긴 현재지. 여기 나이가 0살일 거 아니야 해령은. 근데 요 옆에 땅이 있었다고. 땅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는 고지자기 방향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었대.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었대. 근데 이제 이 옆에 땅도 있었거든. 근데 이 옆에 땅들은 역자극기였대. 그럼 얘는 고지자기 방향이 이 방향을 가리킬 거야. 역자극기가 되니까. 자, 하나만 더 쓸게. 요 옆에 땅들은 다시 고지자기 방향이 왼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다고. 그럼 이 해령 상황에서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가 북쪽이 되냐 이거야. 북쪽이 되는 게. 북쪽이 왔다리 갔다리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북쪽은 정해져 있거든. 언제? 정자극기 때는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킨다 그랬고 역자극기 때는 나침반 바늘이 남쪽을 가리킨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자극기가 얘지. 정자극기 때 가리키는 방향 왼쪽. 여기가 북쪽이라고. 여기가 북쪽. 그럼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지. 왜? 역자극기 때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남쪽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이걸로 방위 찾는다고. 이걸로 방위. 그럼 이걸로 방위 찾는 게 왜 중요하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였다고 칠게.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동네는 북위 40도래. 이 동네는 북위 40도래. 그럼 A, B, C, D 지역 중에서 누가 제일 고위도에 있다? A 지역이 제일 고위도에 있다. 왜? 북반구에서는 북쪽에 있을수록 고위도니까. A가 가장 고위도에 있는 지역이다 이거야. A가 가장 고위도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고지자기 복각이 표시되어 있는데 얘는 플러스 40이 나와 있어. 플러스 40. 여기는 마이너스 45가 나와 있어. 아니. 마이너스 35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35가 나와 있어. 여기는 다시 플러스 30이 나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나와 있어. 고지자기 복각이. 고지자기 복각은 현재 위치의 복각이 아니고 땅이 만들어질 당시의 복각이지. 땅이 만들어질 당시 복각이야. 그러면
해령에서 멀수록 나이가 많은 거니까. 만들어진 순서는 A에서 D 방향으로 만들었거든. 그럼 A에서 D 방향으로 오면 올수록 최근이잖아. 그럼 최근으로 오면서 복각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네. 최근으로 오면서 복각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으로 오면서 땅을 만든 위치의 지점이 점점 고위도로 이동했다는 얘기지. 근데 땅을 만든 애가 누구야? 해령이네. 그럼 해령이 어디로 이동했다? 고위도로 이동했다 이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 그러면 현재 위치한 지점은 A가 제일 고위도에 있잖아. 하지만 만들 당시에는 D가 가장 고위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해령 정확하게는 해령이 가장 고위도에 있었다는 거지. D를 만들 당시에 해령 위치는 가장 고위도에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재 위치의 위도하고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 구분 잘해야 돼. 고지작이 복각인지 현재 위치의 복각 가지고 위도 비교하는지. 근데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북쪽이랑 남쪽 방위를 정해야 되는데 북쪽 남쪽 방위를 정할 때는 정자극인지 역자극인지 보고 나서 자북이 가리키는 방향 가지고 북남을 정하겠다 이거라고. 북남을 정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진북 자북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한 것 중에 얘기했지. 자, 땅이 이런 형태의 땅이 하나 있고 이런 형태의 대륙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 이거하고 이거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대. 얘도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어. 즉 이 땅을 반시계로 돌리면 여기로 쏙 들어간대. 완전히 일치해진대. 다시 이 땅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쏙 들어간대 이 안으로. 그래서 이건 하나의 대륙이었대. 근데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근데 돌을 주순 거야. 돌을 주워서 봤더니 나이대별 돌을 주웠어. 나이대별 돌을 주웠더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었대. 이런 식으로. 고지자기 방향이 저렇게 가리키고 있었대. 그럼 얘가 선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이유가 뭐 때문이니?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자북이 변하기 때문이야. 얘가 선이 꺾여서 나온 이유는 자북의 변화야. 왜 자북이 고정된 건 아니라 그랬잖아. 달라진다 그랬지. 근데 어떤 대륙걸 하나 더 조사해서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대. 선이 이렇게 나왔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왔대. 다른 하나는. 그럼 지금 선이 두 갈래로 나왔어. 바꿔 얘기하면 자북이 두 개란 얘기야. 근데 자북이 두 개인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온 이유는 두 대륙의 이동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거라고. 두 대륙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선이 두 갈래로 나왔다 이거야. 두 갈래로 나오는 건 대륙의 이동 때문이다 이거라고. 대륙의 이동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선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륙을 돌려본 거야. 그럼 얘를 반시계로 이렇게 돌려. 반시계로 이렇게 돌리면 쏙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되면 선이 하나로 겹쳐져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측정한 거.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자. 그럼 A 대륙에 측정한 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야. A에 측정한 게. 얘 지금 반시계로 돌아. 그럼 얘 반시계로 돌면 여기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는 변하면 안 되니까 얘가 반시계로 돌리면 여기서 측정한 것도 같이 반시계로 돌겠지. 반시계로 돌 거야. 그러면 파란색이라고 치면 얘 반시계로 이렇게 돌지. 그럼 얘네들이 겹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측정한 건 뭐야? 빨간색이지. 그럼 여기서 측정한 건 파란색이 되겠지. 얘 일로 오고 얘 일로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륙이 이동했구나 이런 거 측정한다는 얘기야. 책에는 이게 누구로 나와 있냐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으로 나와 있어. 그림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즘에 주로 문제화되는 건 뭐 얘기 나오냐면 요즘에 문제화되는 건 고지자기 극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오지. 고지자기 극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와. 그럼 얘가 나오면 문제 써줄 거야.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혹은 지리상 남극이다. 이렇게 그냥 나올 거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오면 진북 혹은 진남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돼. 다만 이게 북인지 남인지만 문제 가지고 잘 보면 돼. 북을 표시했는지 남을 표시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적도가 있어. 지게가 여기 있었다고. 땅덩어리가 여기 있었는데 지게가 여기 있었는데 이 지게에서 나이대별로 돌을 주웠고 나이대별로 주순 돌이 가리키고 있는 고지자기 극을 표시했더니 1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다는 거지.
1억 년 전엔 여기 있었대. 고지작이 극이. 바꿔 얘기하면 진북이. 진북이 1억 년 전엔 여기 있었고, 그리고 뭐 5천만 년 전에는 여기 있었대. 5천만 년 전에는 여기 있었대. 진북이. 그리고 3천만 년 전에는 여기 있었대고, 현재는 여기 있었대. 현재는 이 지점에 위치했다 이거야. 현재는 이 지점에 위치했다. 그 말은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건 1억 년 전에는 땅이랑 북극이 가까웠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과 북극이 점점점 멀어졌다 이거라고. 아까 얘기한 걸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봐라. 고지작이 극이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실제 얘가 위로 올라가? 아니라 그랬잖아. 얘 움직임에 반대 방향이 대륙의 움직임이야. 그럼 얘 올라갔으면 대륙은 뭐 한 거야? 실제로는 대륙이 내려온 거야. 실제로 그냥 대륙이 내려왔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봐. 얘가 원래 여기 있는데 실제 얘 위치는 여기지. 실제 위치는 여기잖아. 그럼 얘를 끌어올리는 거야. 원래 위치로. 얘를 원래 위치로 끌어올리자. 그럼 이만큼 끌어올리지. 근데 얘네 둘의 간격은 요만큼이잖아. 이 간격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럼 이 대륙도 같이 얘가 올라간 만큼 이만큼 끌어올라와야 된다고. 그럼 1억 년 전의 대륙의 위치는 여기 있었던 거지. 1억 년 전의 대륙의 위치는. 자, 두 번째. 파란색. 얘 원래 위치 여기잖아. 얘 이만큼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그럼 5천만 년 전의 대륙의 위치는 얘 올라간 만큼 올라가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갈 거야. 여기 있었다고 5천만 년의 대륙은. 대략적으로. 세 번째. 얘 지금 요만큼 올라갔지? 요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이 대륙도 얼만큼? 요만큼 올라가야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대륙이 내려왔네 이거라고. 얘를 원래 위치로 돌려. 그럼 얘가 움직인 만큼 대륙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확인한다 이거라고. 봐라. 자, 재작년 수능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번 구평 문제로 가지고 확인해 보자. 구평에서 보면 10점에서 화산이 터져갖고 화산섬이 분포하는데 하나가 뭐 남반구에 위치하잖아. 하나는 뭐 예를 들어 10점 여기 있는데 위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니까 대략 쓸게. 야, 여기 남이 20도라고 칠게. 여기가. 그럼 여기가 10도라고 치자. 10도라고 쳐. 10점은 여기 있대. 여기 섬이 하나 있고 여기 섬이 하나 있다고. 여기 섬이 하나 있어. 실제 섬의 위치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섬의 고지자기 극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고지자기 극은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대륙은 이동했잖아. 그럼 대륙이 몇 도 움직이니? 원래 위치로 가려면 10도 움직이지. 그럼 얘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고지자기 극 표시하려면 고지자기 극도 몇 도 움직여야 돼? 10도 움직여야 돼. 근데 고지자기 극은 북극이든 남극이든 몇 도야? 90도야. 거기서 10도 움직이면 100도는 없잖아. 80도지. 그냥 80도가 되는 거야. 80도. 자, 근데 옆에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돼 있거든. 남이 30도야, 10점이. 근데 동일한 시간 동안 섬은 여기 있거든, 얘는. 그러면 얘가 측정한 고지자기 극은 그럼 몇 도가 돼야 돼? 얘 지금 20도 움직였잖아. 그럼 고지자기 극도 몇 도 움직여? 20도 움직여야지. 20도 차이 난다. 그럼 얘는 70도에 있다 이거지. 70도.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야 돼. 둘 다 같이 가면 안 돼. 하나를 고정시켜 놓을 거면 나머지를 움직이는 거야. 얘 그렇다는 거.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자,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 자, 수특이나 수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지구를 밑에 이렇게 쳐다본 거야. 여기 남반구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쳐다봤다고.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면 원래 남극이 여기 있는데 남극이 여기 있단 말이야. 남극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원을 그려가지고 위도를 쭉쭉쭉 표시해놨단 말이야. 위도를 쭉쭉쭉 표시해놨는데 지금 보면 대륙의 위치가 대륙의 이동을 표시해 놓은 거야. 대륙이 여기 있다가 얘가 뭐 1억 년 전이고 얘가 뭐 5천만 년 전이고 얘가 3천만 년 전이고 여기가 현재다 이거야. 현재 이렇게 된다 이거라고. 현재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요런 형태의 그림으로 바꾸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남극인 거잖아. 남극인 거지. 그럼 얘는 뒤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지. 이렇게 대륙이 뒤에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대륙이 고위도로 가다가 저위도로 갔네. 그러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거네.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이거지. 요 위치를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대륙의 위치가 아니라 고지자기 극의 위치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그럼 고지자기 극의 위치로 표시되면 똑같잖아.
이제 반대로 하는 거지. 고지짝이 극의 위치를 진남, 얘는 이제 남반구니까 진남 쪽으로 땡기면 땡긴 만큼 북극이 이동해야 된다 이거지. 땡긴 만큼 이동을 해서 표현해. 이 그거잖아. 고지짝이 극으로 표시한 거. 얘는 대륙으로 표시한 거.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바꿔봐야 돼. 계속 움직여봐야 돼. 자, 얘 하나 더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고지짝이 극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고지짝이 극은 지리상 남극이래. 남극. 자, 대륙이 이렇게 생긴 대륙이 하나 있어. 여기가 A 지점이야. A 지점에서 나이대별로 주셔서 고지짝이 극을 봤더니 여기에 하나가 있었대. 여기가 5억 년 전이래. 5억 년 전. 여기의 위도는 대략 한 60도쯤 된단다. 고지짝이 극이 지리상 남극이라 그랬어. 지리상 남극. 그러면 5억 년 전에 이 대륙의 위치는 북반구니 남반구니 이렇게 될 거야. 아, 이게 우리가 이틀밖에 수업을 안 하긴 하지만 내 수업하다 보면 자꾸 뭘 물어볼 거거든. 대답 안 할 거 안다. 내가 대답할 거야. 근데 생각할 시간은 가져라. 잠시. 생각 안 하면 잔다. 그냥 멍하고 쳐다보면 자니까 그냥 고민만 해봐. 고민만. 자, 다시 얘가 5억 년 전에 이 대륙의 위치는 북반구에 있냐 남반구에 있냐 이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남극이라 그랬잖아. 남극에 대해서 대륙의 위치가 북반구에 있으려면 남극이랑 무조건 몇 도 떨어져야 돼. 무조건 90도 이상 떨어져야 돼. 그래야만 다른 반구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의 간격이 이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도인데 지금 여기가 0도인데 얘는 90도 안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남반구에 있었던 거지.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볼게. 얘를 남극으로 옮겨 그대로 옮긴다고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그림 보니까 넓은 면 위쪽이 남극이었대. 넓은 면 위쪽이. 자, 요걸로 봐봐. 요 넓은 면 위쪽 여기가 원래 남극이었다고. 지금 그림 상에서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렸잖아. 원래 위치로 내렸잖아. 근데 넓은 면 위쪽이 남극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 대륙은 지금 현재 이 앞에 있지만 5억 년 전에 실제 이 대륙의 위치는 어디? 돌아서 요 뒤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넓은 면 위쪽에 남극이 있었던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는 뒤에서 이렇게 돌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대륙은 이렇게 돌아 나왔다는 얘기야 현재. 자, 다시 3억 년 전에는 여기 있었대. 고지짝이 남극이 3억 년 전에는. 그러면 얘 원래 위치가 여기잖아. 그럼 얘가 온 만큼 얘도 똑같이 내리면 된다고. 거의 나란한 상황. 그 말은 대륙이 접혀 있었다는 얘기지. 둥근 부분에서. 이렇게 접혀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잖아. 이렇게 접혀 있는 상황. 자, 그리고 2억 년 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대. 2억 년 전이 여기 있고 1억 년 전이 여기 있다 이거야. 이래 놓고 나서 또 이제 추가로 물어보는 건 이거야. 3억 년 전과 1억 년 전 중에 여기서 생긴 고지짝이 복각은 누가 컸냐는 거야. 3억과 1억 중에 고지짝이 복각은 누가 크다? 3억이 크다. 왜? 3억이랑 가까우니까. 고위도에 있을수록 복각이 크다 그랬잖아. 얘랑 가까우면 그냥 큰 거야. 얘랑 멀면 작은 거지. 그러면 이게 간격이 애매하게 있는 경우 있잖아. 안 나온다. 애매하게 있는데 복각 비교하라고 안 한다. 확실하게 차이 난다. 누군 가깝고 누군 멀고. 됐어? 근데 쉽게 낼 때는 이렇게 직선상에 움직이게 만든다고. 근데 쉽게 내지 않을 때는 얘를 지그재그로 그린단 말이야. 지그재그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 새끼가 돌면서 간 거지. 대륙의 근과 그냥 간 게 아니라 돌면서 간 거야. 그게 뭐냐면 자 여기다 볼게.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자 현재 지계가 여기 있거든. 지계가 여기 있어. 동일 경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동일 경도선이 있는데 얘가 고지짝이 극인데 얘는 이번엔 진북이야. 이번엔 진북이야. 얘가 여기 있었어. 1억 년 전에는. 5천만 년 전에는 여기 있었어. 5천만 년 전에는. 근데 3천만 년 전에는 여기 있었대. 3천만 년 전에는. 그리고 현재는 여기 있대. 현재는 여기 있대. 그러면 3천만 년에서 현재로 오는 동안 지계의 회전 방향은 시계야 반시계야? 지계의 회전은. 자, 고지짝이 극이 어디 방향으로 회전해? 여기서 여기로 바뀌니까 시계로 도는 것처럼 보이네. 그럼 실제 지계는 어디로 회전했다? 반시계 회전. 얘는 실제로 반시계 회전했다. 다시 그려보면 3천만 년은 요거야. 방향이. 현재는 이거라고. 그럼 얘가 마치 이렇게 돈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았다 이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회전했다 이거라고. 회전 방향이. 그러니까 응용이 되는 건 이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야. 다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응용을 시킬 거냐는 거야. 회전까지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로 줄로만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 또 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보통의 문제들은 지우가 이렇게 있잖아. 지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잖아. 그럼 해령이 항상 이 방향으로 고지자기 방향이 나오게 되거나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내 주로. 이렇게 해령이. 그럼 해령이 지금 고지자기 방향이 여기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해령이 여기서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해령이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경우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 고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해령을 돌려야 되지. 얘가 지금 봐라. 고지자기 방향이 해령 기준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돌려야 되잖아. 그럼 해령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해령이 이렇게 적도랑 나란하게 발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아니야. 적도랑 나란하게 발달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요 고지자기 방향 보고 나서 해령이 남북 방향으로 발달했는지 혹은 동서 방향 내지는 적도랑 나란하게 발달했다.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조금 짜증나게 할 거면 조금 짜증나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고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걸린 거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고지자기 방향이. 근데 해령은 적도를 가로질러서 발달했대. 해령은 적도를 가로질러서 발달했대.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 땅 중에 누가 북반구 땅이 돼야 돼? 왼쪽 땅이 북반구 땅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걸려 있는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인데 여기가 이렇게 적도인데 해령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고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네. 고지자기 방향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고지자기 방향이 어쨌든 북쪽을 가리켜야 되니까. 언제? 정자였기 때는. 정자였기 때는. 됐니? 그리고 지게 회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지게 회전 얘기할 때도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해령이야. 그럼 보통은 이게 현재고 이게 현재고 이제 건너뛰고 정자긋기만 준단 말이야. 정자긋기만. 근데 이제 정자긋기 역작기를 섞어버리는 거지 문제에서.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해령이 있고 땅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이 방향인데 요 옆에는 이 방향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요 옆에는 이 방향으로 돼 있대. 그럼 지게의 회전 방향은 시계냐 반시계냐 이거야. 지게의 회전 방향은. 자, 첫 번째 1번. 1번이지?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거지. 3번은. 일단 3번은 이거잖아. 그럼 2번이 문제지? 근데 2번은 역자긋기잖아. 그럼 얘를 정자긋기라고 가정하고 방향 틀어야 돼. 그럼 현재랑 반대로 틀어야 되지 이렇게. 반대로. 그럼 얘가 어느 방향 회전했어? 반시계 돌았네. 그럼 실제 지게의 회전은 시계라고. 실제 지게의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이거라고. 시계 방향 회전했다. 자, 문제 풀 때 조심할 건 이런 거야. 적도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근데 지게가 이딴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 올라가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땅이 이렇게 쌓여 있어. 이렇게 지게에 쌓여 있거든. 쌓여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3도였어. 마이너스 53도였다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도였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숫자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라고 얘기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여기 있다가 훅 떨어졌다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고. 그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개도 없다고. 단 한 문제도. 단 한 문제도 없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 그런 거 똑같아. 삼엽충이 나와. 그럼 언제야 시대? 고생대지? 근데 삼엽충 화석이 고생대 땅에만 나오니? 아니 중생대 땅에도 나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깎여 굴러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고려한 문제 못 풀지. 그럼 아무것도 풀 수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실제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 지구과학은 실제랑 하나도 안 맞아. 지구가 실제랑 맞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극히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다수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본인이 혼자 특별하게 답을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된다. 특별하게 답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의 사설을 많이 풀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자꾸 문제를 의심한다.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당부하는 건 네가 지구과학을 처음 선택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마라. 지구과학을 왜 선택했는지. 쉬워서 했지. 쉽게 공부하려고 했잖아. 너 진짜 과학다운 과학을 하려고 지구과학 한 거 아니지? 그냥 쉽게 하려고.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니까. 좀만 외우면 맞출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한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해. 자꾸 요만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고.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니네가 지구과학 시간에만 그래.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안 되지 않아요? 이딴 거 안 물어봐. 왜? 실제로 다 안 되잖아 그거. 마찰이 없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니?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너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해 본 적 없지? 이거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왜? 그거에 고려하면 못 풀거든 문제를.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학은 고려해도 풀릴 거거든? 고려해도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걸어. 그러면 안 돼. 문제화 시키는 거는 항상 이상적인 생각만 가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야. 아주 작은 하나를 될지도 모르는 작은 하나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게 접근해줘야 된다. 문제 풀 때. 너무 지엽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구과학에서 나온다는 지엽은 말도 안 되는 구석에서 나오는 게 지엽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엽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우리나라 중생대 지층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이건 지엽이야. 왜? 우리나라는 중생대 때 해성층이 없어. 우리나라는 다 육성층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올 수가 없어. 두 번째, 지층의 나이를 봤는데 이렇게 지층이 있었거든. 나이를 측정을 했어. 자, 여기가 석회암이 나왔거든. 근데 얘가 나이가 보니까 2.2억 살이야. 2.2억 살. 그럼 여기서 공룡 발자국 나올 수 있어 없어? 참고로 중생대는 2.5억에서 6천만 년 사이야. 얘 중생대 시절은 맞아. 그럼 여기서 공룡 발자국 나와 못 나? 못 나와. 왜? 석회암 무조건 바다에서만 생겨. 여기서 공룡 발자국이 나올 수 없다고. 이런 걸 지엽이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지엽을 내는 게 아니라고. 수긍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낸다. 혹은 뭐 기별로 동물들 출현하는 거 있잖아. 파충류 언제 출현해, 누구 언제 출현해. 그 정도 선인 거지. 저 구석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진 않는다. 혹시나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괜찮아. 왜? 다 틀릴 거니까. 상대평가에서는 다 틀리는 건 상관없다. 작년 수능 20번이 그랬어. 정답률 3%밖에 안 되거든. 다 틀렸다. 그래서 작년에 지구과학이 46인가 47까지가 100분위가 100이었어. 그러니까 그거 다 틀려도 다 100분위는 100 나왔다고. 그럼 정시에서 전혀 불리함을 받지 않는다고. 전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자기 막 사로잡혀 갖고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막 구석에까지 이거까지 외워야 되나? 뭐도 외워야 되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일단 크게 봐야 되고 지엽적인 부분들은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때 그때나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고지자기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를 푼다고. 다양한 형태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도 그렇고 내일 하는 내용도 그렇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다양하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해당되는 상황들을 찾아봐야 된다 이거라고. 그러면 쉬었다가 뒤에 지질 단면도 이어서 볼게.